엔비디아 투자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이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 주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이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세력들의 흔들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느 가격까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차트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항상 이제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지속적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라도 엔비디아에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한 이 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쿠다가 있죠. 이 쿠다는 엔비디아가 만든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자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앞으로 AI가 시장을 이제 선점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쿠다를 중심으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쿠다는 이 엔비디아, 이 GPU죠. 그래픽 저장 장치의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독점 API라고 보시면 돼요. 이 API이자 이제 툴체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전 세계 AI 개발의 80% 이상이 이 쿠다를 환경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업계 표준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AMD한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파일을 뺏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뺏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독점한 시장 내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그래서 15년, 이 정도 안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쿠다를 지원하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고급 전문가용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업 고객들이 이미 익숙한 개발 도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상위 소프트웨어 계층을 새로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잡성은 낮추고, 그리고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딥러닝에서는 쿠다에 최적화된 이 라이브러리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쿠다가 무한한 계산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성형 AI, 그리고 이 물리적 AI 이런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지금 쿠다가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도 이 젠슨왕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아니고 이제 10월 말까지만 매도를 하고 끝나겠다라고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매도가 끝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11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젠슨왕의 경우에는 25년도 3월이죠. 올해 3월에서 이제 주식 600만 주,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90일 동안 이제 이 기간이 지난 6월 20일부터, 20일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3영업일 동안 이제 하루 5만 주, 이후에는 하루 한 7만 주 가까이 꾸준히 이제 매도를 해왔었고요. 10월 셋째 주까지 누적 매도 주식 수가 약 550만 주에 이릅니다.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예고된 이 대량 매도가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처음 매도가 발표 이후에 이제 4월 초까지죠. 4월 초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 관심에 힘입어서 4월 이후에 이제 6월이 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다시 강세를 보여왔고요. 이 젠슨왕이 이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악재는 전혀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고 항상 이 CEO들이 해왔던 게 현금화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해놔야 이 주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단기 조정으로 보고 그다음 중장기 관점에선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은 한 1440%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10년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26,960%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탁월한 성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달러를 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3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이게 15,400달러가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냐면 27만 600달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이제 인공지능, 이 혁명이 초기 단계에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GPU가 AI 처리에 이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이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죠. 2030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주가가 1,000달러까지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900달러까지 이렇게 상승 시나리오가 잡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25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초에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기술 상장사가 됐고요. AI랑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견고한 이 수익성과 성장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요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데이터 센터죠.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이 23년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이 수요, 이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 그리고 총 마진이 이제 70%, 그리고 순이익률이 50% 이상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런 재료로 또 작용이 됐죠.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나 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5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6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수입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엔비디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수익인 거죠. 전체 비용의 대략 한 58%. 그래서 600억으로 보면은 한 350억이고요. 500억으로 보면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그래서 대략 한 58%에서 70% 가까이가 엔비디아의 수익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 구매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CF, 이 코레 클래스는 2030년경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거든요.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연간 3조에서 이제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왔죠. 이건 이제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석이 나온 게 3조에서 4조입니다. 이 중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서 70% 이렇게 이제 범위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경쟁사 이 AMD 다른 칩 제조사들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이제 2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8%에서 대략 한 50%까지 그래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죠. 이런 기본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2030년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즉 전 세계 AI 인프라 시장의 막대한 성장 속에서 사실상 엔비디아는 해당 시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AI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어렵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면 우리가 매수 기회로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높아져 간다라는 거, 이 세력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고점 부근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물대 부근에서는 물량을 이제 잠궈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만 매도가 되는 것이고 세력들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해에만 2번 연속으로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AI 시장은 가속화가 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미국 주식 증시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도 이 시장의 대표적인 테마, 이 AI의 테마를 타고 앞으로 높은 주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 고점을 예측할 수는 없죠.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 번은 이제 조정을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렸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이후에는 이게 살짝 이렇게 5주선 이 정도에만 달 정도로만 조정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분할 매수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가셔야 엔비디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결국에 엔비디아는 1000달러까지 가는데 지금의 주가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182달러입니다. 아직 이 고점이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뭐 200달러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뭐 200달러 중반에도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식 시장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이 꾸준한 우상향을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